옛날 어느 깊은 산골,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땅거미가 짙게 깔리는 두매산골에 김진사라 불리는 천석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이 뼈를 깎는 듯한 곳이었는데 그 험한 산세 속에서도 김진사의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을 뽐내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쉰칸에 가까운 너른 집터의 소슬대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마을 사람들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김진사는 재물은 남부럽지 않게 가졌으나 그 성미가 꼬챙이처럼 깐깐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의 안주인인 민씨 부인 또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매사에 빈틈없고 엄격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민씨 부인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에서 집안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지냈으니 그 집의 가풍이 얼마나 서슬퍼런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엄한 대가집에는 달래라고 불리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하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신세로 이 집에 들어와 온갖 뿌친 일을 도맡아 하며 자라났습니다. 동트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달래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손마디는 트고 갈라져 성할 날이 없었고 고된 노동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달래는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거나 제 처지를 비관하며 불평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해내는 성실함 덕분에 그 까다로운 민씨 부인조차 달래에게만은 함부로 딴지를 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적막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오직 마당 구석의 짐승들과 무심한 달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스산한 기운이 감돌아 문풍지가 덜덜 떨리고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메워 달빛조차 희미하게 쓰러져가는 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행랑채 구석방에서 빼미불을 덮고 몸을 뉘려던 달래는 문득 낮에 기운이 없어 보이던 헛간의 누렁소가 걱정되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눈망울이 흐릿했던 터라 혹여나 이 매서운 밤바람에 병이라도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선한 마음이 그녀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낡은 겉옷을 여미고 작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달래의 따뜻한 염려는 그 추위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헛간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집 냄새와 소똥 냄새가 섞인 온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달래는 누렁소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여물통을 확인하고 잠시 낮은 목소리로 소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헛간 깊숙한 곳 높게 쌓인 푯집 더미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소리는 쥐가 내는 것과는 달리 훨씬 묵직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숨을 죽이면서도 옷자락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기에 달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짐승일까? 아니면 이 험한 산골까지 찾아든 도둑일까 하는 두려움에 호롱불을 든 달래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용기를 내어 호롱불을 높이 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집더미 뒤를 비추던 달래는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짧은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황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기에는 짐승도 도둑도 아닌 한 여인이 집단 속에 몸을 파묻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차림새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흙먼지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여인의 낡은 치마 아래로 터질 듯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였습니다. 여인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이 집 헛간까지 숨어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달래와 눈이 마주친 여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더욱 움츠렸으나 도망갈 기력조차 없는 듯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박함과 살려달라는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제발 소리를 내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신호를 보냈고 달래는 그 처연한 모습에 넋을 잃고 서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주인 민씨 부인의 성미를 생각하면 당장 머슴들을 불러 내쫓아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달래의 착한 심성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위태롭게 떨고 있는 임신한 여인과 그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니 달래의 가슴은 저미는 듯 아파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벽닭이 대를 치자 달래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찬물에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깨웠을 터였으나 그날 아침 달래의 머릿속은 오직 헛간에 숨어든 만삭의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주인 민씨 부인은 대문 밖에 거린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서슬퍼런 성미를 지녔으니 만약 헛간에 외인 여자를, 그것도 해산이 임박한 여자를 숨겨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경을 칠 일이 분명했습니다. 달래는 쌀을 씻으면서도 바가지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연기가 평소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지 주위를 살피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매서운 눈초리의 민씨 부인이 달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헛간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부엌에 둔 찬밥 덩어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쥐새끼가 들었느냐 아니면 네가 밤참이라도 몰래 챙겨 먹었느냐는 추궁이었습니다. 달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밤새 쥐들이 설쳐대기에 오늘 쥐덫을 더 놓겠노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달래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시냇가에 나가 빨래를 마친 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헛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겨우 짬을 낸 달래는 쇠죽을 끓인다는 핑계로 부엌에서 훔쳐온 미역국 한 사발과 식은 밥을 품속에 숨긴 채 헛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더미 뒤편을 살짝 들춰보니 여인은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햇살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비록 꾀죄죄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어 예사로운 처지의 여인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여인을 깨워 밥상을 내밀자 여인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그 처량한 모습에 달래는 물을 떠다 주며 천천히 들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인은 숟가락을 쥔 손놀림이나 음식을 삼키는 태도에서 은연중에 고귀함이 묻어났으나 달래는 굳이 그녀의 신분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굶주린 이를 먹이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배를 채우고 나자 안색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달래의 거친 손을 꼭 잡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달래는 빙그레 웃으며 홀몸도 아니신데 어찌 이런 험한 곳까지 오셨느냐고 낮게 물었으나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 못할 사연이 깊다며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빈 그릇을 챙겨 일어났는데 여인에게 낮 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더미 속에 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그녀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달래 자신은 물론 여인과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달래는 이 가태린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 행랑채에서 잔뼈가 굵은 늙은 하녀 옥할멈이 달래의 수상한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할멈이 부엌으로 들어와 달래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너 오늘따라 안색이 영파리하고 자꾸 헛간 쪽을 힐끔거리는 게 꼭 서방이라도 숨겨둔 모양이라며 농 섞인 진담을 던졌습니다. 달래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으나 옥할멈의 깊고 그윽한 눈빛은 이미 달래의 마음속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옥할멈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품속에서 삶은 고구마 2개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며 출출할 때 혼자 먹기 정없으면 나눠 먹으라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달래는 옥할멈이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한편으로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은 잔뜩 풀린 채 금방이라도 무엇인가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큰 나무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먹구름 사이로 번뜩이는 번갯불이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행랑채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으나 헛간에 있을 여인과 곧 들이닥칠 운명의 장난을 예감하며 가슴이 콩닥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번갯불이 번쩍이자 온 산골은 마치 성난 짐승의 포효 아래 놓인 듯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처마 끝에서 폭포처럼 흘러내려 마당의 흙바닥을 패게 만들었고 거센 바람은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달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불안감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가슴은 왠지 모르게 콩닥거리고 등골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란한 빗소리 사이로 짐승이 앓는 듯한 나지막하고도 처연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헛간의 누렁소가 내는 소리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 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억누르며 새어나오는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달래는 겉옷을 제대로 걸칠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헛간으로 내달렸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냄새와 함께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호롱불을 켜들고 다가가 보니 여인은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입술에서는 이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는 여인의 가픈 속삭임에 달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파를 부를 수도 없고 안채에 알릴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받아야 한다니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인 달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안에 옷가지를 물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산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집더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헛간 문이 삐거덕 열리며 빗물에 젖은 그림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뱉는 듯한 놀라움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옥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내 들고 굳은 표정으로 달래와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는 할멈의 엄한 꾸지람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 누구보다 재빨랐습니다. 할멈은 보자기를 풀어 깨끗한 광목천과 가위를 꺼내 놓으며 달래에게 당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바람이 이리 심하니 아궁이에 불빛이나 연기는 묻힐 것이라며 서두르라는 할멈의 말에 달래는 감격하여 눈물을 훔치며 빗속을 뚫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부시도를 치기도 힘들었지만 헛간에서 사경을 헤매는 여인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에 물을 붓는 달래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물이 끓자 달래는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담아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돌아온 헛간에서는 이미 옥할멈이 능숙하게 산파 역할을 하며 여인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할멈의 격려와 여인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이 우르릉 쾅쾅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인도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여인의 억눌린 비명을 감싸 안아준 덕분에 밖에서는 폭풍우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돕는 것인지 하늘이 이 아이의 탄생을 숨겨주려는 것인지 타이밍은 실로 절묘했습니다. 옥할멈의 손끝에서 미끄러운 핏덩이가 빠져나왔고 곧이어 응애하는 힘차고 맑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이의 울음소리는 생각보다 어찌나 우렁찬지 헛간 밖까지 새어나갈까봐 세 여인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옥할멈이 재빨리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 안아 울음을 달랬지만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 들어오더니 안채 쪽에서 민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헛간 쪽에서 무슨 괴이한 소리가 들린 것 같다며 누구냐고 다그치는 부인의 외침에 헛간 안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산고의 흔적들이 가득한 이곳을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달래가 어쩔 줄 몰라 떨고 있을 때 옥할멈이 문을 벌컥 열고 나가며 짐짓 태연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이 빗소리에 고양이들이 비피하려 들어와 싸우는 소리를 잘못 들으신 모양이라며 문짝이 떨어질까봐 살펴보는 중이니 어서 들어가시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지만 거센 비바람에 못 이겨 찝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헛간 안에서 여인은 탈진하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아이를 찾았고 달래는 눈물을 닦으며 건강한 사내 아이를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천둥이라 짓겠다며 천둥이 우리를 살렸노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의 공기는 씻은 듯 맑았으나 달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바위덩이를 매단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갓 태어난 천둥이의 가둣은 숨소리와 기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여인의 가쁜 호흡이 가득했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의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달래는 낮 동안 밭에 나가 김을 매면서도 온 신경은 집안 헛간으로 쏠려 있었고 혹여나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 넘어 민씨 부인의 귀에 들어갈까봐 매 순간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천둥이는 제 처지를 아는 것인지 배가 고파도 크게 보채지 않고 그저 순한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으나 불길한 징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장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갔던 달래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랫마을 장터에 관아, 포졸들이 깔려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있으며 대역죄를 지은 임신한 여인을 찾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달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뻔했으나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마을을 기웃거리는 낯선 사내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 집으로 달아나듯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래는 옥할멈과 함께 다시 헛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보찜을 꾸려놓고 천둥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쌓아 안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급히 숨을 몰아쉬며 포졸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하자 여인은 슬픈 기색 대신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여인의 단호한 말에 달래는 울먹이며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산모가 이 험한 밤중에 핏덩이를 안고 어디로 가느냐며 며칠만 더 머물기를 간곡히 청했으나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은 이 집안 전체를 멸문지화로 이끄는 길이며 더 이상 은인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옥할멈 또한 안타까운 표정으로 헛간 바닥을 더 깊이 파서라도 숨겨줄 테니
무모한 짓 하지 말라며 거들었지만 여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아이이며 내가 잡히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큰 환란이 닥칠 것임을 알기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여인의 목소리에는 위험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낡은 헝겊에 쌓인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초록빛을 내뿜으며 영롱하게 빛나는 그 물건은 한눈에 보아도 예사 평민들이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에 달린 굵은 옥반지를 힘주어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쪽을 달래의 손에 꼭 쥐어주며 이것을 훗날 이 아이가 살아서 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날 증표로 삼아 다시 만나자고 기약했습니다. 달래는 차가우면서도 온기가 남아있는 옥반지 조각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여인의 목숨과 같은 약속이 담긴 묵직한 증표였습니다. 여인은 달래가 끓여준 미역국 맛과 옥할멈의 따뜻한 손길을 평생 뼈에 새기겠다며 고개 숙여 깊이 감사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으나 생사를 함께 넘나든 그들의 정은 그 어떤 혈연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달래는 옥반지를 속옷 깊숙한 곳에 갈무리하며 서글픈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옥할멈은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입혀주며 추위를 막으라 당부했고 달래는 정성껏 준비한 주먹밥 몇 덩이를 여인의 보찜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어두운 시간에 달래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마을은 쥐 죽은 듯 적막했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사람의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천둥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안개 속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달래와 옥할멈을 바라보는 여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지켜야 할 사명을 띤 고귀한 여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라는 나지막한 인사를 남기고 여인은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달래는 여인의 뒷모습이 안개에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텅 빈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여인이 떠난 헛간은 다시 차가운 바람만이 드나드는 소의 거처로 돌아갔으나 달래의 품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옥반지 반쪽이 남아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쉼없이 돌아 산천의 빛깔을 10번이나 바꾸어 놓았고 그 장구한 세월 속에 김진사 댁의 기세도 예전 같지 않게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곳간은 비어갔고 서슬퍼렇던 김진사마저 중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자 집안에는 늘 침울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사이 달래도 어느덧 혼기가 꽉 찬 나이를 지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노처녀 소리를 듣게 되었고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노인이 된 옥할멈은 행랑채 뒷방에서 달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어도 달래의 품속에는 단 하루도 잊지 않은 소중한 물건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폭풍우 치던 밤 헛간에서 만난 여인이 남기고 간 옥반지 반쪽이었습니다. 달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몰래 옥반지를 꺼내보며 그 영롱한 초록빛에 서린 여인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살아는 계실까? 그때 그 핏덩이 천둥이는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리움 섞인 의문은 고된 식모살이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가 평소와 달리 웅성거리며 떠들썩해지더니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을 원님이 행차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색찬란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화려한 가마와 관군들이 줄을 이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왕실의 거대한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쳐나와 엎드려 구경하기 바빴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위험 있는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곧장 김진사댁 소슬대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머슴들이 혼비백산하여 안채로 뛰어들어가 마님을 찾으며 소동을 피웠고 병석에 누워있던 김진사도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민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뛰어나와 혹시 집안에 무슨 대역죄라도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달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대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가마가 김진사댁 마당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앉자 주인은 쥐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가마를 호위하던 내관이 지엄한 목소리로 이 댁의 주인과 하인들은 모두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라고 외치자 김진사와 민씨 부인은 땅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목숨만 살려달라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가마의 휘장이 서서히 걷히고 한 여인이 우아하고도 기품 있는 자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부신 비단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를 쓴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 헛간에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떨던 그 여인과는 천지 차이였으나 온화한 눈매와 단호한 인매는 분명 달래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다시금 나라의 어미로 우뚝 선 중전 마마였습니다. 중전은 주위를 둘러보며 옛 기억을 더듬듯 잠시 헛간 쪽을 응시하더니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달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달래야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옥할멈은 아직 정정하시느냐는 왕비의 물음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떨고 있던 달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마당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마마소인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납작 엎드리는 달래를 향해 중전은 격식을 깨고 직접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약속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살아서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중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달래 또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마마를 외쳤습니다. 이어 중전의 뒤로 늠름하게 생긴 소년이 걸어 나왔는데 그가 바로 10년 전 폭풍우 속 헛간 지푸라기 위에서 태어난 천둥이, 즉 지금의 세자 저하였습니다. 세자는 달래와 옥할멈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 천대했던 하녀가 실은 왕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전은 품속에서 10년 전 달래에게 주었던 옥놀이개의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래 역시 떨리는 손으로 가슴 깊숙이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허공에서 만나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나로 합쳐지자 옥놀이개는 마치 처음부터 한 번도 깨진 적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원을 그리며 영롱한 초록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이 봄날의 햇살을 받아 마당 가득 반짝이자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의 빛이 아니라 신분을 뛰어넘은 신의와 생명의 은인임을 증명하는 지엄한 증표였습니다. 민씨 부인은 그제야 10년 전 달래가 밥을 축내고 헛간을 들락거렸던 이유를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김진사는 제 집 헛간에서 나라의 국본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자 저하는 직접 옥할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이 할머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소자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실의 법도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세자는 자신을 살린 미역국 한 사발의 온기를 잊지 않은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중전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김진사 부부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행여 화가 미칠까 두려워 죽여달라며 외쳤으나 중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대들이 비록 알지는 못했으나 이 집 헛간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으니 이는 곧 그대들의 공이기도 하다는 관용의 한마디에 김진사 부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중전은 그 자리에서 내관에게 명하여 준비해온 하사품을 내놓게 했습니다. 금은보화가 가득 든 상자와 최고급 비단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중전은 오늘부터 달래와 옥할멈은 자신의 가족과 다름없으니 절대 하인으로 대하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모시라는 지엄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털끝만 치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왕실을 능멸하는 죄로 다스리겠다는 선포에 김진사 부부는 명심하겠다며 맹세했습니다. 또한 중전은 달래에게 별도로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첩지와 넓은 문답 문서를 내려주었습니다. 달래를 궁으로 데려가 보필하게 하고 싶었으나 평생 살아온 고향 땅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그녀의 행복일 것임을 헤아린 중전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이제 고된 일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중전의 말에 달래는 과분한 상이라며 엎드려 울었습니다. 왕실의 행차가 떠날 시간이 되자 중전과 세자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달래와 옥할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강해야 한다는 간절한 작별의 인사를 뒤로 하고 화려한 행렬은 다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10년 전 새벽 안개 속으로 이름 모를 도망자가 되어 사라질 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찬란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달래는 가마가 고갯마루 너머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향해 왕비님과 의자매를 맺은 귀한 분이라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그 후 김진사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달래를 상전처럼 받들며 안채에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고 달래는 중전이 내려준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평생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옥할멈 또한 달래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던 밤, 춥고 누추한 헛간에서 피어난 작은 선행이 결국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것입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가 왕비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의 세자를 지켜냈으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장면은 무엇인가요? 1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한 옥반지의 약속인가요? 아니면 신분을 초월한 따뜻한 미역국 한 사발의 정인가요? 여러분이 평소에 베푼 작은 친절도 언젠가 생각지 못한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